세상의 모든 축구 이야기 풋볼 살롱입니다. 오늘은 축구토토 승무패 55위 차에 들어온 K리그1 EPL 14경기 현미경 분석 및 최종 픽 공유로 인사를 드립니다. 승무패 55회 차에는 K리그1 최종 라운드 일정이 들어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토요일 낮 2시 50분까지 승무패를 판매를 하기 때문에 빠르게 구매를 하셔야 한다는 점을 인지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승무패 53회차에서 풋볼살롱 멤버십 로열 회원이신 삼랑님께서 1등에 적중이 되시면서 5천만 원이 넘는 상금을 수령을 하셨습니다. 굉장히 많은 후원 금액까지 보내와 주셔서 과분한 사랑을 느꼈는데 최근에 풋볼살롱 구독자 여러분들 중에서 승무패 1등에 적중이 되시는 분들이 상당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풋볼살롱이 폴더스 부족으로 가져가지 못했던 이변픽을 투폴 추천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그러한 투폴 추천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시거나 풋볼살롱이 최종픽에서 가져가지 않아도 살롱 코멘트에서 이변 뉘앙스를 잡아드린 경기들을 나름대로 해석을 하셔서 나만의 픽을 만드신 케이스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풋볼살롱의 최종픽만 집착을 하지 마시고 살롱 코멘트 분석 내용을 정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른쪽에 보시는 33.3배당 고배당 적중픽 같은 경우에는 풋볼살롱이 어제 풋볼살롱 멤버십 회원 여러분들에게 공유를 드렸던 조합픽 구매 내역인데 적중이 되면서 많은 분들께서 적중의 기쁨을 누리셨습니다. 앞서 말씀을 드렸던 33.3배당 고배당 적중픽뿐만 아니라 풋볼살롱은 매 회차마다 본전픽 이 주력픽을 구성을 해서 멤버십 회원 여러분들에게 공유를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풋볼살롱의 멤버십 전용 네이버 카페에는 1300명 가까운 멤버십 회원분들께서 승무패뿐만 아니라 프로토에서도 다양한 정보를 공유 및 교류를 하고 계십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자신이 구매한 프로토 조합픽을 공유하는 문화가 자리를 잡고 있고 직접 구매를 하신 뒤에 공유를 하신 픽들이 이렇게 실제 적중이 되면서 많은 분들과 적중의 기쁨을 나누고 계십니다. 풋볼살롱 멤버십으로 합류를 하시면 앞서 보여드린 것처럼 프로토에서도 다양한 정보와 조합픽을 공유를 받으실 수가 있고 앞서 말씀을 드렸던 풋볼살롱의 현미경 분석 자료를 유튜브 동영상이 올라가기 전에 먼저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빠르게 멤버십 전용 카페를 통해서 자료와 최종 픽을 공유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풋볼살롱의 멤버십 비용은 한 달에 4,990원, 하루로 치면은 166원 정도의 저렴한 가격을 책정을 해놨습니다. 한 달에 커피 한 잔 비용만 풋볼살롱에게 후원을 해주신다는 개념으로 멤버십으로 가입을 하시면 앞서 소개를 해드렸던 축구 승무패 프로토 관련 다양한 혜택을 빠짐없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풋볼살롱 유튜브 채널에 들어오시면 상단에 가입 버튼이 있습니다. 이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간단하게 멤버십 가입 절차를 진행을 하실 수 있습니다. 한 가지 주의를 하셔야 될 것은 풋볼살롱의 멤버십 체계가 원래는 노블레스와 로열 등급으로 나누어져 있었는데 이 노블레스 등급이 폐지가 됐습니다. 따라서 새롭게 가입을 하시는 분들은 4,990원짜리 로열 등급으로 가입을 하셔야 앞서 말씀을 드렸던 혜택을 빠짐없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승무패 55회차 현미경 분석 2부 첫 번째 경기는 8번 경기로 들어온 전북과 제주의 경기입니다. 저는 승무 투폴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현미경 분석 1부를 보지 않으신 분들은 지금 화면 위로 올라가는 링크를 클릭을 하시면 1부 먼저 시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전북 같은 경우에는 제주전에서 비기기만 하더라도 사실상 울산에게 다득점에서 7골이나 앞서 있기 때문에 우승이 가능한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제주에게 마지막 경기에서 패할 경우에는 울산이 대구를 꺾는다면 울산에게 우승 트로피를 내줄 수가 있기 때문에 최근에 제주 기세가 굉장히 좋다는 점에서 방심을 해서는 안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전북이 제주와의 상대 전적을 보시면 올 시즌 3차례 맞대결에서 모두 무승부를 거뒀을 정도로 제주와 팽팽한 흐름이 있기 때문에 무승부 정도는 충분히 가져갈 만한 매치라고 생각이 됩니다. 홈 경기에서 12승 3무 3패, 원정에서 9승 7무 3패로 홈에서 훨씬 더 좋은 성적을 보여주는 것이 전북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왼쪽 풀백 김진수와 미드필더 류제문 선수가 징계로 빠지지만 이 전력 누수 속에서 그래도 대체 자원이 있는 전북이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전력 누수가 심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제주 같은 경우에도 승점 획득에 대한 동기부여가 있습니다. 현재 승점 54점으로 4위를 달리고 있는데 3위 대구와 승점이 1점 차이밖에 나지 않습니다. 만약에 제주가 전북을 꺾는다면 대구가 울산에게 패하거나 비길 경우에 제주가 3위가 되게 되고, 제주가 전북과 비기기만 해도 울산이 만약에 대구를 잡는다면 승점이 제주와 대구가 55점으로 동률이 되는데, 다득점에서 훨씬 앞서 있는 제주가 3위가 되기 때문에 제주 역시 무승부, 전북전 무승부 결과가 나쁘지 않은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K리그 3위 팀에게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 플레이오프 티켓이 주어지기 때문에 제주로서는 3위 탈환의 가능성을 살릴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물론 만약에 대구가 FA컵 우승을 차지하면 3위 팀에게 주어지는 플레이오프 티켓이 4위에게도 주어지기 때문에 만약에 제주가 3위 탈환에 실패를 하고 4위에 머물러 있어도 아시아 챔피언스리그 출전 가능성은 여전히 살아있기 때문에 제주로서는 전북전에서 잃을 것이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후회 없는 한판 승부를 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이 됐다고 보시면 되겠고, 제주는 미드필더 이창민 선수의 부상 공백 외에는 이렇다 할 부상 공백이 없습니다. 최근에 공격수 주민규 선수의 골 결정력이 살아나 있고, 제르소 선수 역시 좋은 움직임을 공격에서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전북을 상대로도 좋은 경기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올 시즌 무승부가 15번이나 있을 정도로 K리그 최다 무자비 면모가 있기 때문에 이 전북과의 상대 전적에서 올 시즌 3차례 무승부를 거둔 제주가 무승부로 덜미를 잡을 만한 매치이지 않나 싶습니다. 살롱 코멘트에서 정리를 해드리면 양팀 올 시즌 3차례 맞대결 모두 무승부가 나왔을 정도로 팽팽한 매치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상황적으로 전북도 무승부면 우승이 사실상 가능한 상황이고, 제주 역시 전북 상대로 무승부를 거둘 경우에는 울산이 대구를 잡는 가정하에 3위 탈환이 가능한 상황입니다. 최근 제주의 경기력을 고려를 했을 때 전북 또한 무리해서 경기 운영을 하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제주의 공격수 주민규 선수의 골 결정력이 나쁘지가 않고, 윙백인 안현범과 정우재 선수의 컨디션, 그리고 측면의 제르소의 컨디션까지 굉장히 좋기 때문에 제주가 굉장히 난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북은 풀백 김진수와 미드필더 류재문 선수의 공백이 있기 때문에 밸런스를 무리해서 깨서 공격 일변도로 나서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제주의 3백 수비가 높이의 강점이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일류첸코보다는 전북이 구스타보의 제공권을 활용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최근 제주의 경기력과 기세, 올 시즌 3차례 맞대결 무승부 등을 고려를 했을 때는 이변이 나온다면 무승부가 유력하지 않나 싶습니다. 따라서 8번 경기는 승무 투폴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9번 경기는 울산과 대구의 경기인데 울산의 단통 승리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울산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대구를 꺾어야만 우승 가능성을 살릴 수 있기 때문에 이 승리만을 노리고 경기에 나설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전북에게 다득점에서 7골이나 밀려있기 때문에 다득점까지 최후에는 생각을 해야 하는 울산이기 때문에 최대한 많은 골을 넣는 것도 중요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물론 울산이 대구를 꺾고 전북이 제주에 패할 경우에는 다득점에 상관없이 울산이 우승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울산은 무조건 대구를 꺾어야만 우승 가능성을 살릴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울산은 올 시즌 대구와의 상대 전적을 보시면 1승 2패로 열세였던 면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서 대구를 상대로 방심을 했다가는 대구의 퀄리티 있는 선수비 후 역습에 뒤통수를 맞을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울산은 홈경기에서 12승 5무 1패, 원정에서 8승 6무 5패로 홈구장에서 훨씬 더 좋은 성적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홈팬들의 열렬한 응원을 등에 업고 반드시 승리를 거둬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대구 같은 경우에는 현재 승점 55점으로 3위인데 제주와 승점이 1점 차이밖에 나지 않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다가는 3위를 뺏길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물론 대구 같은 경우에는 울산전 이후에 12월 11일에 전남과 FA컵 결승 2차전을 홈에서 치르기 때문에 이 경기가 좀 더 중요하다고 보여지고, FA컵 우승 시에는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 본선 티켓이 주어지기 때문에 K리그 3위 같은 경우에는 플레이오프 티켓이 주어지기 때문에 이 비중으로 따졌을 때는 FA컵 우승이 좀 더 중요하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전남이 이 밀집 수비가 상당히 강한 팀이기 때문에 1차전에서 대구가 1대0 승리를 거뒀다고 할지라도 이 전남을 무조건 꺾는다는 보장이
보장이 없기 때문에 대구로서도 K리그 3위 자리를 사수하는 것이 굉장히 의외로 중요한 과제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수비형 미드필더 이진용 선수가 징계로 결장이 되고 황순민, 정승원, 박한빈 같은 선수들이 구단 징계로 인해서 나서지 못하기 때문에 스쿼드가 굉장히 얇아져 있는 것이 대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살롱 코멘트에서 정리를 해드리면 대구로서는 FA컵 결승과 K리그 3위 사수 딜레마에 빠질 수 있는 경기라고 보여집니다. 물론 FA컵 결승까지 일주일의 시간이 남지만 자칫 무리해서 울산전 승리를 노릴 경우에는 예기치 못한 부상자가 발생할 수 있는 우려가 있습니다. FA컵 우승 시에는 아챔 본선 티켓이 주어지고 이미 전남과의 1차전을 승리로 장식한 대구이기 때문에 사실상 전남과의 FA컵 결승에 포커스를 맞출 확률은 높아 보입니다. 무엇보다 현재 대구는 정승원, 박한빈, 황순민 선수의 징계 여파와 미드필더 이용래의 부상, 여기에 이진용까지 징계로 나서지 못하기 때문에 중원과 측면 자원이 굉장히 부족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홈에서 반드시 이겨야 하는 울산의 퀄리티 있는 중원 자원들을 감당해내기에는 버거운 경기라고 보여집니다. 울산은 전북의 무승부를 대비해서 대구전에서 다득점까지 신경을 써야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지난 수원전처럼 조급한 경기 운영이 나온다면 오히려 경기를 그르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만약 대구가 예상을 깨고 베스트 라인업을 가동을 할 경우에는 올 시즌 대구가 세징야를 앞세운 역습으로 재미를 보면서 울산에게 2승을 챙겼던 만큼 울산의 공격 본능이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조금은 있지 않나 싶습니다. 대구 구단 역대 최고 순위인 3위를 사수하겠다는 의지와 전남과의 결승전 승리를 장담할 수 없는 상황적인 요소가 있기 때문에 대구가 의외로 울산전에 진심으로 임할 가능성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대구 쪽 이변 가능성이 아예 없지 않은 경기라고 보여지지만 저는 폴더수가 부족하기 때문에 울산의 단통 승리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대구가 예상을 깨고 베스트 라인업을 가동을 할 경우에는 올 시즌 대구가 세징야를 앞세운 역습으로 재미를 보면서 울산에게 2승을 챙겼던 만큼 울산의 공격 본능이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조금은 있지 않나 싶습니다. 10번 경기는 수원FC와 수원삼성의 수원더비인데 수원FC의 단통 패배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원FC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수원삼성에게 패할 경우에는 수원삼성에게 5위 자리를 내줘야 되기 때문에 순위가 동기부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리그 홈 경기에서 8승 3무 7패, 원정에서 5승 6무 8패를 거두고 있는데 이번 경기는 수원삼성의 홈구장인 수원 월드컵 경기장에서 펼쳐지기 때문에 사실상의 원정 경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공격수 라스 선수가 최근 4경기 3골로 나쁘지 않은 득점 감각을 보여주고 있고 올 시즌 수원 삼성과의 맞대결에서 3대0, 2대1 승리를 거뒀던 좋은 기억이 있기 때문에 수원FC가 자신감은 한껏 올라와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수원 삼성전에서 2승 1무로 우위이지만 이 두 차례 승리를 거뒀을 때 수원 삼성에서 모두 퇴장자가 발생했던 변수가 있었습니다. 수원FC는 핵심 미드필더인 박주호 선수가 턱 부상으로 인해서 출전 여부가 불투명한 것은 굉장히 뼈아픈 전력 누수라고 보여집니다. 박주호 선수가 없는 경기에서 수원FC가 경기력이 상당히 떨어지는 면이 있기 때문에 박주호 선수의 출전 여부가 상당히 중요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수원 삼성 같은 경우에는 수원 FC전에서 이길 경우에는 5위 탈환이 가능하게 됩니다. 원정 경기 일정이지만 앞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수원 월드컵 경기장에서 경기를 하기 때문에 사실상의 홈 경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공격진의 김건희, 권창훈 선수가 출격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 핵심 공격 자원인 정상빈이 부상 여파로 인해서 출전 여부가 불투명하기 때문에 김천 상무에서 돌아온 오연규라는 공격수가 깜짝 기용이 될 가능성도 높아 보입니다. 살롱 코멘트에서 정리를 해드리면 수원 더비 라이벌전 자존심과 근본이 걸린 경기라고 보여집니다. 무엇보다 수원 삼성 입장으로서는 올 시즌 수원FC 상대로 승리가 없는 상황에서 이 경기까지 패하면 안방인 수원 월드컵 경기장에서 체면을 완전히 구기게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반대로 이 경기에서 승리를 거둘 경우에는 수원FC보다 순위를 한 단계 끌어올릴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수원 삼성이 의욕적으로 경기에 임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수원FC가 최근 선수비 후 역습을 펼치는 팀에게는 성남을 제외하고는 상성이 좋지 못한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고 여기에 핵심 미드필더 박주호가 나오지 못하는 경기에서는 상당히 고전을 하는 모습이 있기 때문에 수원 삼성이 울산전에 보여줬던 경기력을 보여줄 수만 있다면 충분히 해볼 만한 매치이지 않나 싶습니다.
반대로 수원 삼성은 공격수 정상빈 선수의 출전 여부가 불투명한데 만약에 정상빈이 나올 수 있다면 충분히 해볼 만한 경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수비수 헨리 선수가 복귀했기 때문에 라스와의 제공권 경쟁에서 어느 정도 경쟁력이 생긴 수원의 수비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무엇보다 김건희나 권창훈 같은 베테랑 공격자원들의 출격이 가능하기 때문에 최근 무실점 경기가 없는 수원FC의 불안한 수비를 충분히 공략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현재 수원FC로 이승우 선수가 이적을 했기 때문에 지금 분위기로라면 수원의 주인이 수원 삼성이 아니라 수원FC가 될 판국이기 때문에 이번에 수원 삼성 선수들의 투지가 더욱 빛을 발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따라서 10번 경기는 수원FC의 단통 패배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1번 경기는 리즈와 브렌트포드의 경기인데 승, 무, 투폴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리즈가 직전 크리스탈 팰리스와의 홈 경기에서 이 극장 페널티킥 골로 1대0 신승을 거뒀습니다. 최근에 이 홈 경기에서 2승 3무 2패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리즈인데 브렌트포드와의 상대 전적을 보시면 2부 리그의 2승 2무 2패로 상당히 팽팽했던 면이 있습니다. 리그 14경기 13골로 최소 득점 공동 4위 빈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리즈의 약점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공격수 벤포드 선수가 장기 부상 중으로 이탈이 되어 있었지만 최근에 언더 23, 23세 이하 팀에서 연습 경기를 소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벤포드 선수의 출전 가능성이 조금은 있어 보이는데 비엘사 감독의 인터뷰에 따르면 이번 주말에는 힘들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벤포드 선수가 또다시 나오지 못한다면 최전방 마무리에 있어서 고민이 여전히 깊을 것 같은 리즈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수비수 아일링 선수 역시 벤포드 선수와 마찬가지로 연습 경기를 소화를 했지만 이번 경기 출전 여부는 상당히 희박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측면 자원인 하피냐 선수와 제임스 선수의 퀄리티가 좋고 하피냐 선수가 출전한 4경기에서 3골로 활약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또다시 하피냐 선수의 발끝에 기대를 걸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프리미어리그에서 제공권이 18위로 최하위권을 달리고 있기 때문에 브렌트포드가 EPL에서 제공권 2등을 달리는 팀이라는 점에서 제공권에서 굉장히 열세가 예상이 되는 리즈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브렌트포드는 토트넘 원정에서 0대2 패배를 당했습니다. 주전 골키퍼 라얀 선수가 장기 부상 중인 것이 굉장히 크나큰 전력 누수로 작용을 하고 있고 수비수 아예르까지 부상으로 빠져 있기 때문에 수비 쪽에 전력 누수가 조금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공격수 아이반 토니 선수가 리그 3경기에서 2골을 넣어주면서 제 몫을 해주고 있지만 은베모나 카노스 같은 선수들의 활약이 떨어지면서 화력이 점점 떨어지는 모습이 있습니다. 세트피스 득점이 5골로 굉장히 좋기 때문에 브렌트포드는 압도적인 제공권을 활용한 세트피스에서 한 방을 노릴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살롱 코멘트에서 정리를 해드리면 리즈는 공격수 벤포드 선수의 부상에 따른 골 결정력 부재가 가장 큰 문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벤포드가 현재 23세 이하 팀에서 연습 경기를 치러서 복귀가 임박했다는 말이 있지만 이번 브렌트포드전에서 출전 여부는 상당히 불투명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도 최근엔 하피냐 등의 활약으로 꾸역승 꾸역무를 챙기면서 승점을 쌓고 있는 것은 고무적이라고 할 수 있겠고 브렌트포드에 비해서 제공권에서 굉장히 열세인 리즈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프리미어리그에서 다이렉트 공격 스피드가 최상위권인 브렌트포드이고 리즈가 전방 압박 강도가 굉장히 강한 팀인 점을 고려를 했을 때 브렌트포드의 효율적인 롱볼 역습의 수비 뒷공간을 얻어맞을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다만 브렌트포드 역시 수비의 핵이자 공격의 시발점인 라야 골키퍼가 장기 부상으로 빠져 있기 때문에 경기력이 전체적으로 떨어져 있고 직전 토트넘전에서 공격에서 수비로 전환되는 과정 속에서 수비 뒷공간을 노출하는 약점을 보였기 때문에 리즈에도 하피냐, 제임스, 해리슨 같은 역습 상황에서 빠른 스피드를 활용할 수 있는 자원들이 많기 때문에 브렌트포드 역시 수비 상황에서 어려움을 맞을 수 있는 경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홈팀 리즈가 근소하게 우세해 보이나 올 시즌 리즈가 2연승이 없었다는 점과 공격수 벤포드 선수의 출전 여부가 여전히 불투명한 점 등을 종합해서 고려를 해본다면 투포를 써서 브렌트포드 사이드를 받쳐볼 만한 매치라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11번 경기는 승, 무, 투폴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2번 경기는 맨유와 크리스탈 팰리스의 경기인데 승무 투폴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맨유가 아스날과의 홈 경기에서 3대2 승리를 거두면서 에릭 임시감독 체제에서 나쁘지 않은 흐름을 만들어냈습니다. 랄프 랑닉 임시감독이 이제 부임을 해서 팀을 지휘하게 되는데 랑닉 감독의 전술이 압박 전술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단시간 내에 랑닉 감독의 압박 전술을 체화시킬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아스날전에서 호날두 선수가 두 골로 맹활약을 했고 오른쪽 풀백으로 선발 출전한 달롯 선수가 좋은 활약을 보여줬습니다. 최근 팰리스와의 상대 전적을 보시면 2승 2무 2패로 굉장히 팽팽한 면이 있는데 특히 홈 경기에서 맨유가 크리스탈 팰리스를 상대로 승리가 최근에 없습니다. 지난 시즌에도 홈에서 1대3으로 팰리스에게 덜미가 잡혔던 맨유이기 때문에 그러한 징크스를 끊어내지 못한다면 이번 경기 역시 팰리스에게 의외로 덜미가 잡힐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맨유가 올 시즌 세트피스 득점이 0골로 굉장히 약한 모습이 있고 특히 제공권이 프리미어리그 20개 팀 중에서 19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크리스탈 팰리스의 최대 약점이 세트피스 수비인데 그러한 크리스탈 팰리스의 최대 약점을 공략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수비수 바란과 공격수 카바니, 미드필더 포그바가 부상으로 빠져있고 풀백 루쿠쇼 역시 여전히 불투명한 상황이기 때문에 핵심 자원들의 이탈이 여전히 심한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3일 뒤에 영보이스와 챔스 마지막 경기를 치르는데 이미 조 1위를 확보한 맨유이기 때문에 이번 팰리스전에 전력 투구를 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팰리스 같은 경우에는 직전 리즈 원정에서 후반 추가 시간에 페널티킥을 허용을 하면서 0대1로 패배를 당했습니다. 최근에 리그 최다 연패인 2연패 하락세에 빠진 팰리스이고 공격수 벤테케 선수와 자하 선수, 에드와르 선수가 굉장히 컨디션이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도 팰리스가 최근에 3시즌간 맨유 원정에서 2승 1무 무패로 패배가 없었기 때문에 맨유 원정에서 의외로 자신감은 한껏 올라와 있을 것 같습니다. 중앙 수비수 안데르센 선수가 부상으로 인해서 출전 여부가 불투명하고 풀백 조엘 워드와 미드필더 메가더 선수는 각각 징계와 부상으로 출전이 불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살롱 코멘트에서 정리를 해드리면 최근 크리스탈 팰리스가 흐름이 좋지 못한데 상대 팀들이 모두 세트피스에 일가견이 있는 팀들이었습니다. 번리, 아스톤빌라, 리즈 같은 세트피스 공격이 강한 팀들에게 세트피스로 실점을 하면서 경기가 기울어진 면이 있는데 맨유 같은 경우에는 올 시즌 세트피스 득점이 0골이라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크리스탈 팰리스의 최대 약점인 세트피스 수비를 공략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지난 시즌 맨유 원정에서 3대1 대승 좋은 기억이 있었던 크리스탈 팰리스이고 최근 3시즌간 맨유 원정에서 패배가 없는 팰리스이기 때문에 이변 가능성이 없지 않은 경기라고 보여집니다. 다만 팰리스가 주요 공격 자원들의 컨디션이 좋지 못한 상황에다가 올 시즌 원정에서의 불안한 수비력 및 최다 무자비 면모를 고려를 했을 땐 맨유 원정에서 승리를 가져가기엔 힘들어 보입니다. 팰리스가 원정에서 수비력이 하락을 하는데 수비 쪽에도 공백이 예상되기 때문에 맨유의 살아난 화력을 막아내는데 애를 먹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직전 아스날전에서 맨유가 실점이 2골 있었지만 어쨌든 호날두 선수의 2골 활약으로 3대2 승리를 거두면서 분위기 반전에 성공을 한 점과 솔샤르 감독 경질 이후에 산초 선수의 움직임이 살아나고 있다는 점 그리고 오른쪽 풀백 포지션에서 달롯이 좋은 활약을 보여준 점과 랄프 랑닉 임시감독 데뷔전 빨 등을 받는다면 홈에서 맨유가 패할 것 같지 않은 경기입니다. 이미 챔스 조별 1위를 확정한 맨유이기 때문에 3일 뒤에 치러지는 영보이스와의 홈경기는 사실상 그렇게까지 신경을 쓸 필요는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이 되어지기 때문에 크리스탈 팰리스전에서도 나쁘지 않은 경기력을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12번 경기는 그래서 무승부가 최대치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승무 투폴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3번 경기는 토트넘과 노리치의 경기인데 토트넘의 단통 승리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토트넘이 브렌트포드와의 홈경기에서 2대0 깔끔한 승리를 거두면서 콘테 감독 체제에서 3승 1무 1패 나쁘지 않은 분위기를 이어갔습니다. 수비수 로메로 선수가 장기 부상 중에 있고 미드필더 로세소 선수가 부상 중이기 때문에 수비와 중원 쪽의 전령 두수가 조금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노리치전 이후에 스타드 렌과 컨퍼런스 리그 홈 경기를 치러야 되기 때문에
무조건 컨퍼런스 리그에서 승리를 거둬야지만 2위 자리를 노려볼 수 있기 때문에 토트넘으로서는 노리치전에서 일찌감치 승기를 잡고 로테이션을 가동을 할 필요성이 있어 보입니다. 손흥민 선수가 브렌트포드전에서 4경기 만에 득점포를 가동을 했기 때문에 손흥민 선수가 활약을 할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노리치 같은 경우에는 최근 5경기 2승 2무 1패로 나쁘지 않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딘 스미스 감독 부임 이후에 1승 2무 무패를 달리고 있는 노리치이고, 이 공격수 푸키 선수가 최근 리그 3경기에서 2골을 넣어주면서 제 몫을 해주고 있는데, 푸키 선수 외에 이렇다 할 득점원이 없는 것이 약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리그 4경기로 따졌을 때는 2승 2무 무패이기 때문에 노리치 역시 만만치 않은 기세라고 보여집니다. 살롱 코멘트에서 정리를 해드리면 브렌트포드전에서 모처럼 멀티골을 넣으면서 깔끔한 승리를 거둔 토트넘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손흥민이 모처럼 골맛을 본 토트넘이고, 해리 케인 선수는 득점 찬스를 많이 놓쳤지만 전방에서 찬스 메이커 역할을 어느 정도 수행을 해주면서 나쁘지 않은 평점을 받았습니다. 토트넘은 콘테 감독 체제에서 3백 전술이 서서히 정착이 되어가는 듯한 느낌이 있습니다. 손흥민이 인터뷰에 따르면은 콘테 감독 체제에서 선수들이 어떻게 움직일지 모두 숙지를 하고 움직이고 있다고 하기 때문에 누누 감독 체제보다는 확실히 디테일이 살아나 있는 토트넘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노리치가 최근 4경기 무패를 기록 중에 있지만 어디까지나 토트넘보다 체급이 낮은 팀들과의 대결이었고, 노리치는 공격수 푸키를 제외하면 이렇다 할 득점원이 없는 것이 약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양팀 모두 세트피스의 소질이 없는 팀인데 세트피스 실점도 많은 편이 아니기 때문에 세트피스에서 무언가가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 그렇게 될 경우에는 지공과 역습 상황에서 공격진의 퀄리티가 좋은 토트넘이 공격적으로 더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따라서 13번 경기는 토트넘의 단통 승리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승무패 55회차 현미경 분석 마지막 경기는 아스톤빌라와 레스터시티의 경기인데 승패 투폴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스톤빌라가 제라드 감독 부임 이후에 3경기에서 2승 1패 나쁘지 않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맨시티와의 홈경기에서는 1대2로 패배를 당했지만 경기 내용 자체는 맨시티라는 강팀을 상대로도 나쁘지 않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공격수 와킨스 선수가 제라드 감독 부임 이후에 리그 3경기에서 2골을 넣어주고 있고, 베테랑 애슐리영 선수를 제라드 감독이 중용을 하면서 애슐리영 선수가 나이에 맞지 않은 활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공격수 잉스 선수와 베일리 선수가 부상으로 빠져 있고, 미드필더 램지 선수 역시 부상으로 이탈이 되어 있습니다. 세트피스 실점이 7골로 공동 2위일 정도로 세트피스 수비가 약점인데, 세트피스 득점도 5골로 나쁘지가 않기 때문에 세트피스가 양날의 검이 될 수도 있는 빌라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역습 실점이 4골로 많기 때문에 레스터시티가 기본적으로 제이미 바디 같은 빠른 자원들을 활용한 역습이 날카롭다는 점에서 아스톤 빌라가 실점을 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레스터 역시 사우스햄튼 원정에서 2대2 무승부를 거두면서 승점을 추가를 했긴 했는데 최근에 실점이 굉장히 많습니다. 리그 4경기에서 실점이 25골로 최다 실점 4위, 수비 불안감이 있고 리그 14경기에서 무실점 경기가 1경기밖에 안 되기 때문에 레스터의 수비가 상당히 헐거워져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핵심 미드필더 틸레망스 선수가 부상으로 빠져있는 것이 뼈아픈 전력 누수라고 보여지는데, 틸레망스 선수가 없는 상황에서 그래도 메디슨 선수가 최근에 3경기 3골 3도움으로 맹활약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메디슨 선수의 발끝에 기대를 걸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4일 뒤에 유로파리그 나폴리 원정을 치르는 입장이기 때문에 일정 면에서 아스톤 빌라보다 불리한 면이 있습니다. 레스터 역시 세트피스 실점이 아스톤 빌라와 마찬가지로 7골로 굉장히 많고 세트피스 득점은 마찬가지로 강하기 때문에 레스터 역시 세트피스가 양날의 검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제라드 감독 체제에서 좌우 공간의 폭을 좁히면서 플레이를 하는 것이 빌라의 특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중원에서 간격을 촘촘히 좁히고 양쪽 측면 풀백들을 전진시켜서 공격에 적극적으로 가담을 시키는 형태인데, 따라서 틸레망스가 빠지는 레스터가 중원에서 풀어가는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는 경기로 보여집니다. 양팀 모두 세트피스 공격은 강하지만 동시에 수비가 약하기 때문에 서로에게 세트피스가 기회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역습 수비가 약한 아스톤 빌라이기 때문에 레스터가 바디나 반스 같은 빠른 자원들을 활용한 역습을 통해서 득점을 할 수 있는 경기이지 않나 싶습니다. 양팀 모두 수비가 약점이 있고 득점력도 있기 때문에 난타전 구도가 예상이 되는 매치입니다. 최근 맞대결에서 무승부가 별로 없었고 빌라가 올 시즌 무승부가 한 차례밖에 없었기 때문에 승패가 갈리는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난 시즌 맞대결에서도 1승 1패로 팽팽했던 면이 있기 때문에 승패가 갈리는 흐름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것으로 승무패 55회차 현미경 분석 2부까지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신 분들은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풋볼살롱 채널에 크나큰 힘이 됩니다. 구독 버튼 옆에 종 모양의 알림 설정을 해주시면 그 누구보다 빠르게 양질의 축구 승무패 프로토 관련 분석 컨텐츠를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풋볼 살롱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